돈 따고 어딜 가? 이거 어떤 재판입니까? 네,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에서 70대 여성 피해자가 2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. 이들과 아침 운동을 함께 하던 지인이 아침에 운동을 나오지 않으니까 의아하게 여겨서 집에 갔다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.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같은 단지에 사는 남성, 당시 69살이었는데 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.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성은 이 전날 저녁에 피해자 중 한 명의 집에서 화투를 쳤는데 그 과정에서 돈도 잃고 시비가 붙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. 이게 지난해 발생했던 사건인데 상당히 충격적이었죠. 이게 박 변호사님, 보통 네. 이렇게 뭐 화투 얘기면 이게 정말 그냥 좀 해프닝처럼 그냥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 사람 목숨을 그렇죠. 잃었다 보니까 그렇게 참 얘기하기도 어렵고 말이죠. 네, 이제 사건 자체를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시작 자체는 그렇게 뭐 무겁거나 그렇진 않았었어요. 막 전백이라 그러죠. 100원 정도 이제 가는 일시오락 정도의 도박을 이 아파트에 이제 60대, 70대 노인들이 좀 했던 걸로 보입니다. 이날 9월 19일 날 사건 발생한 이날도 5명이 모여서 하투를 시작했는데 이 중에 지금 이 피고인 이 사람이 좀 흉폭했던 70대인데 또 잃었어요. 이러면 더 흉폭해지잖아요. 예. 그래서 500으로 점을 올리자. 500원을 좀 올리면 더 판돈이 커집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흉폭하니까 이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래요 올립시다 라고 하는데 또 잃었습니다.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그중에 한 여성이 이제 가겠다 그만 치자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된 거예요. 따면 집에 가고 이러면 밤새도록 치자 하느냐라고 화를 엄청 낸 겁니다. 본인이 다 이뤄놓고. 본인이 못 져놓고 이 분노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. 자, 아무튼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, 그러니까 살인이 벌어지기 직전에 이 집에 어디가 막 하면서 막 화를 냈다는 그 남성 맞습니다. 범인이 경찰서에 갔어요. 네, 끌려갔어요. 네, 조사도 받은 건데요.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거는 본인이 이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. 자기가? 네, 본인이요. 돈도 잃고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직접 본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. 여기서 불법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. 경찰이 출동해서 가보니까 그것도 해코지를 한 거군요. 화가 맞습니다. 나니까. 화가 나서 홧김에 그런 것 같은데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제 불법 도박으로 보기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. 금액도 적었고 또 지인들도 재미로 하던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입건을 하지 않고 거기서 수사를 멈춘 거고요. 경찰이 돌아가니까 이 남성은 더 흥분을 해서 갑자기 흉기를 집어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문에 가서 아무도 못 나간다 소리를 치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합니다. 두 번째로 신고를 하는 건데 내가 칼을 들고 있다. 그리고 사람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체포를 해가라. 이렇게 두 번째 신고를 합니다. 경찰이 두 번째로 다시 출동을 해서 이번엔 특수 협박 혐의로 체포를 했고요. 분당 경찰서로 데려가서 조사도 합니다. 하지만 당장 구속할 사연은 이제 없다고 아마 당시 경찰은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남성을 석방을 했고요. 석방하고 풀려난 지 40분 만에 진짜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서 진짜로 살해를 하게 된 겁니다. 이야, 이게 진짜 뭐 이런 사건이 그러니까 교수님,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저 사람입니다. 지금 나오는. 그러니까 돈 다 잃었어요. 그래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여기 불법 도박판이 있다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합니다. 근데 와서 경찰들이 봤더니 뭐 그 정도는 아니네. 그럼 돌아갔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는 또 자기가 스스로를 뭐 내가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날 잡아가시오 해서 또 갔는데 그냥 또 풀려납니다. 이랬더니 거기서 오는 짜증, 돈을 잃어서 나는 짜증 더하기 또 2번이나 신고했는데 그냥 무의에 그친 그 짜증 더하기 해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 모두 자기가 스스로 경찰에 2번이나 신고했다. 그러니까요. 첫 번째 했는데도 그게 해당이 안 되고 두 번째도 그냥 돌려보내니까 그러면은 집에 가서 그냥 잠을 잤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화가 치미면 이런 게 있어요. 제3자가 돼서 자기를 갖다 관찰하면 화가 줄어들어요.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있니? 라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유체이탈 같이 옆으로 와서 보면 보이는 그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.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소주를 갖다가 또 들이키고 그러니까 술도 먹었죠. 흉기 들고 원래 그 화투 치던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이제 뭐 좋게 끝난 것 같으니까 문을 열어주면서 경찰서 다녀오느라고 삼촌 고생해서 들어와가지고 뭐 술 한잔 하자 이제 이렇게
된 것까지는 좋아요. 예. 좋은데 이제 그것을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어떤 분노 같은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술을 마시다가 아니 왜 신고했냐? 라고 하니까 거기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.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피해자들이 그때 문을 안 열어줬었으면 그러니까요. 예 그런 어떤 아쉬움도 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자기를 그렇게 와서 해코지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알았더라면 문을 안 열어줬겠죠. 근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몰랐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피해를 당한 것 같습니다. 세상에 뭐 점 100이 이런 화투 치고 뭐 아무리 화가 난다고 누가 흉기를 들고 안 그렇습니까, 박 변호사님? 예, 이거 뭐 큰 건 아니거든요, 사실은. 예. 이 하토가 참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가 계속 그러니까요. 문제가 된 거고 이게 흉악한 범죄로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실은 안타깝죠. 이런 이런 그러니까요. 부분 보면요. 자, 그 경찰 그런데 여기 지금 당시 경찰청장도 약간 사과를 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 먼저 두 번이나 이렇게 신고를 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심지어 한 번은 경찰서에 직접 끌려가가지고 조사까지 받았던 상황인데 그때 전과 45범이다 이 남성이 그런 사실이 드러났었는데도 그냥 가게 했던 거예요. 사실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. 그런데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경찰을 비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70대 남성은 폭력, 상해, 사기, 무면허 운전 포함해서 무려 전과 45범입니다. 그러니까 저걸 본 많은 이제 대중들은 야, 전과 45범이 칼로 협박까지 했는데 그걸 풀어줘가지고 이렇게 피해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죠. 했는데 사실 이 전과라는 거는 어쨌건 수사기관에서 가져오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. 일단 이 범행 당시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한데 본인이 직접 신고도 했고 그리고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수준이 나갔으니까 이걸 가지고 구속까지 하기엔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 보냈던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어쨌건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시도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험 정도는 좀 고지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만 결과론으로만 놓고 이 남성을 왜 풀어줬냐 이렇게 비난하는 건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온당한 비판 아닌 것 같습니다. 아니 뭐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교수님 진짜 어떻게 살면 전과 45범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? 이게 참 저는 납득이 안 가요.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저 사람이 경찰에 두 번이나 스스로 신고를 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. 그러니까 경찰 부르는 걸 별로 겁을 안 낸다는 거죠. 예, 전과 45번이니까 적어도 45번 이상은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뭐 또 부인을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전과 45범이라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무섭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은 뭐 흉기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은 계획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최초에는 뭐라 그랬냐면 저 피해자들에게 뭐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줬다라고 해서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 CCTV나 이런 데서 다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기소가 된 건데 실제로 뭐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술을 먹어서 기억을 잘 못한다,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과 45범이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 그 개념이 흔들리게 되죠. 예.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에 피해자 중에서 한 명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아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응급조치를 한다거나 119 신고를 했었으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고 자기의 옷을 갖다가 세탁을 했다는 것은 아이고. 범행을 갖다가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비난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. 재판부는 그 우발적이었다 이런 주장 안 받아들였죠? 그렇죠. 우발 범죄, 계획 범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. 계획 범죄라면 양형이 많이 높아지고요. 1심, 2심에서 그 동일하게 자신은 우발 범죄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나쁜 게 경찰서에 다녀온 이후에 흉기를 갖고 피해자들을 찾아간 거거든요. 흉기 갖고 간 부분들 자체가 설명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고 2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.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. 납득하게 설명이 안 된다. 그것 때문에 이 중한형으로 징역 3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. 자, 백 변호사님, 네. 사람 2명을 죽였는데 저는 당연히 무기징역은 나올 줄 알았어요. 그건 아마 이 남성의 나이를 좀 고려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남성 70대죠. 징역 35년이면 이 남성이 현실적으로 살아서 출소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일단 재판부 판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런 취지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남성이 계속 우발범행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
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들은 호의를 베풀었어요. 예. 그리고 아유 저기 삼촌 고생했어 우리 예. 술이나 한 잔 같이 합시다. 그런데 그거 호의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질렀고 그리고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중 한 명 살아 있었는데 보호조 전혀 안 하고 본인 옷 갈아입고 증거인멸하는데 급급했죠. 피해 회복 전혀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위 말하는 형량 자체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고 왜 35년인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사실상 종신형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낮은 형벌은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